지난 영상에서 저는 1화에서 완다에 의해 등 떠밀려 쫓겨나고 문전박대당한 이후로 2화에서부터 아그네스가 완다의 집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3화에선 완다가 아이를 낳는 중요한 순간에도 안에 들어간 제럴딘을 견제는 하면서 들어가 볼 생각조차 못하고 허브가 미리 흠집을 내놓아 틈을 만든 담장 바로 앞에서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통해 아그네스 혹은 아그네스의 배후에 악마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거나 직접 들어오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악마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전이 전해져 오기 때문입니다. 마블 원작 코믹스에는 메피스토라는 악마 빌런이 있으며 이 빌런은 완다비전과 연결된다 알려진 닥터 스트레인지와 원작 코믹스에서 종종 얽히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원작 코믹스에서 완다의 쌍둥이들을 앗아가 완다를 미치게 하는 빌런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은 완다의 이 기묘한 이야기의 배후에 바로 이 악마 메피스토가 있다는 가정하에보면 딱딱 맞아 들어가는 완다비전의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마블의 메피스토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현실에 전해지는 악마 메피스토 펠리스에 대해 조금만 알아볼게요. 메피스토 펠리스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거짓말쟁이와 퍼뜨리는 자를 합친 말입니다. 메피스토 펠리스는 목표로 삼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여주고 결국엔 파국을 맞게 하여 타락시켜버려 그 영혼을 취하는 악마로 유명한데요. 현재 완다는 죽고 없어 만날 수 없는 비전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완다의 욕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짓말쟁이 악마에 넘어가 거짓된 세상 속에서요. 이런 메피스토 펠리스라는 악마의 이름은 여러 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화 비전이 인용하기도 했던 셰익스피어가 쓴 시트콤 장르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에서도 이 메피스토 펠리스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마침 완다 비전이 시트콤 장르인 걸 생각할 때 참 공교롭죠. 메피스토 펠리스가 가장 유명해진 건 아무래도 괴테의 파우스트를 통해서일 텐데요. 주인공 파우스트는 결국 메피스토 펠리스에 의해 타락하게 되고 메피스토 펠리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거두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랑하는 연인 그레트 헨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죠. 죽고 없는 사랑하는 연인의 희생으로 악마에 의한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완다와 비전의 앞날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죠? 이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 펠리스는 검은 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파우스트와 악마의 계약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메피스토는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완다 비전의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완다 비전 1화부터 3화까지를 보면 굳이 나오지 않았어도 될 뜬금없는 동물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1화 닭고기와 계란, 랍스터, 2화 토끼, 3화 황새가 그렇습니다. 각 에피소드에 등장한 이 동물들의 등장 의미를 지금부터 완다와 비전 그리고 악마 메피스토와 연결지어 하나하나 해석해볼게요. 먼저 1화 닭고기와 계란입니다. 완다는 저녁 식사로 닭고기를 준비하지만 이를 태워버립니다. 닭 요리로서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완다는 다시 능력을 사용하지만 이번에 닭은 아예 달걀이 됩니다. 달걀은 새로운 시작,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다에 의해 닭이 타버리고 다시 달걀이 된 것은 완다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되살아난 비전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은유합니다. 그리고 랍스터는 갑각류인데요. 랍스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갑각류는 껍데기를 탈피하면서 성장하는 생물들입니다. 이 역시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죠. 그리고 2화 완다와 비전이 마술쇼를 하면서 준비하게 된 토끼. 토끼는 교미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토끼가 등장하는 2화에는 완다와 비전의 뜨거운 밤이 나오고 또 역시나 완다의 임신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토끼를 건네준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악마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아그네스입니다. 이때도 역시 토끼를 전해주면서 아그네스는 울타리 밖에 서서 토끼를 집으로 들고 가고 있는 완다를 지켜볼 뿐입니다. 아그네스가 건넨 토끼가 메피스토가 맞다면 완다는 스스로 악마를 자신의 집으로 들인 셈이 되죠. 3화에 등장한 황새.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는 얘기는 서양권에서 아이들에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할 때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일종의 동화 같은 핑계거리입니다. 3화에서 완다는 갑자기 나타난 이 황새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능력을 쓰지만 몇 번이나 그 능력이 통하지 않는데요. 이는 이 황새가 완다보다 더 강한 상위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황새는 아이를 물어다주는 동물이고 황새가 등장한 3화에서 완다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 황새가 메피스토가 맞다면 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완다의 쌍둥이는 메피스토의 영혼으로 임신된 것이었고 메피스토가 다시 그들을 앗아가면서 완다는 미쳐버리니까요. 아이를 물어다주는 황새가 메피스토라면 이 쌍둥이들과 완다의 미래는 비극일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애초에 메피스토는 그 이름부터가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런 메피스토가 준 아이들이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4화 이후부터는 아마도 유년기 그리고 성장기의 아이들이 등장할 겁니다. 제 예상에는 앞으로의 에피소드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과 함께할
반려동물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반려동물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했던 검은색 푸들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자, 지금까지의 완다비전의 몇몇 장면들과 연출들을 악마 메피스토펠리스와 연결지어 해석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한 명의 팬으로서 분석해본 내용이니 함께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동안에 소소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